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이신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잘 지냈어요. 그동안 또 많이 바빴고 네네.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 코비드 19 감염 사례가 점점 증가되는 네. 보니까 걱정도 많았고요. 아니 진짜 지난달에 오셨을 때만 해도 사실은 뉴욕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조심해야 된다. 네. 모두가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우려가 그러게요. 지금 최고치를 찍고 매일매일 있는데. 그죠? 네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 감염 확진자가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네. 마침내 텍사스는 그 우리 3대 큰 이제 중요한 주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불명예스러운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지사 이제 그레이그 에버트이 7월 2일 날 저녁에 네.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우리 텍사스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화해서 네. 사용하도록 그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코비드 19에 감염되지 않아도 네. 그동안에 뭐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당뇨로 항상 늘 클리닉을 방문하셨어야 되는 네. 분들,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이든가 아니면 또 자기 또 산전 관리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이런 다른 질병은 아니지만 그런 질환들로 해가지고 네. 병원을 자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 19 확진자 병상수가 확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관리해줄 병상도 없고 클리닉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가? 맞아요. 그 대안 방안으로 지금 원격 진료라는 게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행정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네. 도대체 행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 조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네. 좀 알고 싶거든요. 네네네. 네. 저도 막 부랴부랴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동안에는 이제 매스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제가 직접 그 에버 주지사님이 썼는 글을 네네. 행정명령서를 아주 자세히 세심하게 읽었어요. 혹시나 또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걸 다시 자세히 보니까 텍사스의 모든 사람은 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이게 6피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글 밑으로 하면 2미터잖아요. 네네. 이런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사업체 안이나 건물 안 또는 공공장소 뭐 예를 들어서 뮤지엄이나 이런 곳이죠. 네. 그런 곳 안에서도 또 그리고 야외에서도 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네. 다른 사람과 6비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마스크를 착용해야 착용하는. 한다는 거죠. 네네. 심지어는 야외에서도요. 네.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기에도 또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10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데 네. 그래도 어린이 마스크 예쁜 거 좀 씌워주면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은 사실 굉장히 베이비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음. 주변에 보니까 요즘은 예쁜 그 어린이용 마스크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0세 이하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린이들은 더 취약한 편이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 아.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네. 여기 코, 입을 왜냐하면 마스크를 코, 입을 완전히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 힘들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외가 되고 또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할 경우 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실 때도 예외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네. 때는 뭐 막
자꾸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도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 안에서 음. 6피트 거리는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유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야외 활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혼자 아침에 새벽에 러닝을 다닌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거죠. 네. 마스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운전하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네. 차량에 동승할 경우에는 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네.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보안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된다거나 은행 방문을 해서 이제 얼굴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런 건 허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보안 검사한다고 기다리는데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시적인 마스크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잠깐 얼굴 좀 보자 할 때 그때 네, 내리면 된다는 네, 거죠. 여기는 영어로 그 이제 행정명령서에 템포럴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수영장, 호수 등에서 수영할 경우, 네, 그죠? 할 수가 당연히. 없죠. 네, 그다음에 투표장이나 유권자 지원, 여론조사 감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덧붙였더라고요. 영어로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네. 그다음에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그 조건이 붙었어요. 이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네. 그게 적혀져 그러니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방송이나 청중을 위해서 연설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마스크를 이제 일시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이제 확실히 붙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항의 또는 시위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6피트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외 조항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의나 시위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걸 이제 그렇네요. 네, 부탁을 그렇다면은 그런 행정명령의 이런 조항들이 텍사스 카운티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일단 행정명령은 전체 주에 전체 이 텍사스 주에 네네. 모든 카운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외가 있어요. 네. 코로나 19 그 감염자 숫자가 20명 이상인 모든 카운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하인 곳에서는 사실 안 안 지켜도 되는 지켜도 건 괜찮은데 아.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 보고서 엊그제인가 70개 카운티가 우리 네. 카운티가 254개나 있대요. 진짜요? 많죠? 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거기 그 70개 카운티에서 그 명령에서 이제 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이 숫자가 어쨌거나 카운티 숫자가 70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보니까 그 숫자가 매일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카운티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때 이제 적발이 되신 경우에는 네. 처음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만 해주신대요. 네. 근데 두 번째부터 걸린 경우에는 위반이 됐을 때는 $250 5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금이나 체감 뭐 체포가 된다거나 체포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네. 감옥 갈 일은 없지만 여하튼간에 네. 벌금까지는 맞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250불이나 내야 된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돈이면 진짜 사실 굉장히 좀 센 건데 네. 그럴 만큼 좀 강력하게 이제 이 텍사스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권고하고 명령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은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는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님이신 이미경 교수님 모시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과 그다음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원격 진료 사실 네. 요새 쏠쏠찮게 원격 진료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 네네. 정의부터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 드렸듯이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기저 질환들을 가지고 네. 환자분들의 이제 추후 관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음. 분들인데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병원들이 문을 닫고 클리닉이 문을 닫거나 네네. 코비드 환자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분들의 진료가 늦어져 네, 좀 지연이 소외되는 되어가지고 경우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말 대대적인 건강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라는 게 원래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네.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테크놀로지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안전 네. 보장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네네. 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지는 네.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직접 보지 않는데 잘 알겠어 하는 약간 불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원격 진료를 서포트할 만한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단점은 이제 정부에서 이 음. 원격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진료비를 책정할 건지 네네. 그거를 자율화를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각 개인적인 의사분들이 진료 그 금액을 정하거나 네. 아니면 그 보험회사들이 진료를 정해서 진료비를 정해서 그렇게 제공이 되어 왔는데 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원격 진료라는 게 있었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도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으로 감당하던 것이 정부 차원으로 옮겨지게 된 거군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네. 장려를 이제 받은 거죠. 네. 이 원격 진료라는 한국말로는 원격 진료 단어 하나가 이렇게 있지만 네. 영어로는 이제 여러 용어가 있어요. 뭐 하나는 텔레헬스라고 네. 얘기하고 또 하나는 텔레메디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뒤져보시면 텔레헬스라는 말도 있고 텔레메디슨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텔레헬스라는 말이 조금 더 상위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네네. 그리고 텔레메디슨은 국한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임상 서비스 우리가 진료하는 거 있죠. 네네네. 진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하는 네. 원격 진료를 우리가 텔레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진료 말고도 상담해 준다거나 환자 교육을 해 준다거나 네. 우리가 영어로는 non 클리닉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텔레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더 거.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진료 서비스 면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를 보면 뭐 여러분들 구글 앱도 있고 애플 앱도 있잖아요. 거기 네네. 보면 텔레헬스 앱이라고 치면 정말 많은 앱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요? 네. 어.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해도 예,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오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페이머스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네. 조금 더 확실한 텔레헬스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여기 네네. 달라스 카운티에서 어느 클리닉에서 텔레메디슨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익한 정보네요. 사실은 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서 그거 찾는 것만도 애를 먹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미국에서 지금 작년도 대비 67%, 64%나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클리닉을 방문을 직접 못 하니까. 네네. 그리고 혹시나 병원 갔다가 또 병 옮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굉장히 고위험에 놓여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또 그분들은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이라든가 맞아요. 뭐 중풍, 뇌졸중, 당뇨 이런 분들 때문에 수시적으로 이렇게 뭐 당뇨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네.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가셔야 된다거나 그러시는데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격 진료를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떨 때 그러면 원격 진료를 이용해야 하는지 네, 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건 아닌가 의심이 되시죠? 어떤 날 이렇게 식은땀만 쭉 흘려도 혹시 네, 맞아요. 저희 남편도 왜 몸이 아프지? 근육통인가? 그러면 근육통도 네, 왜냐면 맞아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갔다 온 날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네네. 열도 재보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전화를 하셔서 네. 왜냐하면 원격 진료가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영상 통화로도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시면 더 확실하겠죠, 그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널스 프랙티셔나 임상 진료자, 그죠? 네. 간호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음. 내 증상 그다음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네. 얘기하시면 조금 더 그 불안감이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네. 걱정으로 밤낮 이렇게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선별 검사에 대한 이제 원격 의료가 이제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다른 의학적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현재 알고 계시는 그런 질환 해결을 위해서 후속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네.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이나 약물 남용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그러니까 불안 증상이 네.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정신과적인 그런 상담도 원격 치료로 가능하거든요. 좋아졌네요. 네네. 진짜 제 주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다고 이렇게 공황장애처럼 오는 네.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막막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정신과를 가야 되나? 뭐 그럴 필요 있을까? 이러고 꾹꾹 누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상담을 받는 네.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외향적인 분, 내향적인 분. 또 외향적인 분은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시국에 네. 또 남달리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업무가 또 과중하게 늘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집안에서 이제 자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또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 정신적인 그런 부담감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 치료를 하시면 좋아요. 그냥 참고 계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네. 앓고 계시지 마시고 상담 치료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이제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도 마음의 네. 병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 그리고 네, 두 네. 번째가 비용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접 네. 가는 것보다 싼가요? 비싼가요? 뭐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많은 텔레헬스 이 원격 진료 앱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요즘은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수백 개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요? 근데 그 수백 개 중에 저는 한 개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그런 원격 진료를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블루실드 블루 크로스죠. 네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있으시고 그리고 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심지어는 한국어로도 그 원격 진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원격 진료 어디서 받으면 좋냐고 네네. 물어보시면 가장 이제 빠르고 또 양질의 정확하게. 하이 퀄리티 그렇죠. 그런 진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보는 우리 한인분들의 5분 중에
한 분은 보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없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죠. 20%가 지금 무보험이세요. 한인분들 음. 중에는 특히 여기 텍사스는 그래요. 네. 그래서 무보험이신 부분에는 그러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쪽으로 네. 중점을 두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그 여러분 앱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고른 게 세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 이름은 그 여러분 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 MWell이라고 AMWELL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앱에서 타이핑 하시면 네네. 그 텔레스 앱 원격 진료 앱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24시간 그다음에 7days 네. 거의 365일을 여러분들이 의사나 뭐 상담자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앱을 이용하시면. 네네. 그래서 영양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소아 진료에 관한 거, 네. 그다음에 브레스트 피딩 이제 수유에 관한 서포트, 그다음에 심리적 치료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이 있으면 보험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음. 보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69불이 이제 시작하는 네.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유명한 거요. 굉장히 유명한 앱은 텔레닥이라 그래서 네. TELADOC 네. 닥터 할 때 닥이에요. 네네. 또 언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폰이나 아니면 비디오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금 이거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시작할 때는 49불에서 시작할 수가 있대요. 저렴하네요. 네, 매일 애니타임 49불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상담을 직접 할 수 있어요. 클리닉을 가는 것보다 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얼전트 케어에 네. 여러분들이 무보험이면 적어도 129불 그 맞아요. 정도 내죠. 네네.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막 너무 비용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지 이러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해결하고 소아인 경우에는 소아애가 갑자기 어디 뭐 발진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앱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소아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네. 우리 애기 영상으로 애기 증상 보여주고 그렇죠. 뭐 약을 처방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훨씬 빨리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원격 진료 앱 중에 하나예요. Doctor on Demand라고 해서 네. Doctor on Demand예요. 조금 길죠 이름이. 근데 여기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조금 비싸요. 다른 데보다 보니까 이제 15분 그 의사랑 상담을 하는데 75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제가 오늘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조금 그런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네. 그런 앱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거는 우리 달라스 카운티에서 이런 텔레헬스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는 그런 클리닉 이름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아주 유명한 앱은 AMWELL.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텔레닥 TELADOC.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름이 좀 긴데요. Doctor on Demand.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는 네. 로컬에서 하는 네. 텔레 앱을 또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네. 이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그 뭐지 우리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는 달라스 카운티에 대한 정보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카운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변에 연락을 해보시면 네네. 텔레헬스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한다 그러면 이용하시면 좋고 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이 이제 루럴 다른 곳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캐럴턴에 있는 클리닉이에요. 네. We Care Clinic Community Medical and Dental Center라고 하는데요. 메가더 드라이브에 있는 거네요. 네. 여기는 이제 무보험자 uninsured 보험이 없으셔도 받는답니다. 네. 그리고 인컴은 관계없이 다 받으신다 그러고 네. 피는 어떤 서비스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아까 네네. 제가 얘기 드렸던 69불, 49불인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더 열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인컴에 관계없이 받으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 반드시 저소득일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서비스는 음. 워먼즈 헬스 그죠? 우리 여성 건강, 그다음에 소아과 문제, 그다음에 다른 기저 질환,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것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혈압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당뇨 관리하는 거, 네. 그리고 임신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약물 남용 이런 음.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진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요. 교수님, 진짜 요거를 다음에도 또 오시면 네. 마저 또 설명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정보 가져오셨는데 저희 또 청취자분들께 어떤 걸 또 당부해 주시고 싶은지. 제가 다음에도 이 원격 진료 이제 제공하는 클리닉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요. 네. 여러분들도 주변의 카운티, 주변의 시티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반드시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좀 더 한국말로는 잘 기억이 갑자기 생각했는데 액티브하게 네네. 네, 관리를 하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좋겠고요. 관리를 네, 해라. 적극적으로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인 의사분, 그다음 한인 간호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히나 의사분들요. 네. 이 텔레메디슨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데 참가하고 싶으시거나 또 아니면 텔레메디슨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으신 분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우리 DKNT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주시고요. 네네.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리고 또 다음 방송에도 드릴 정보들을 여기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곳들은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계가 그래서 있죠.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네. 한인 의사분들 이제 텔레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원격 진료를 제공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그 리스트를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여기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청취자분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